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고요. 홈페이지에 제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같이 이제 교과 내용을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 분한테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질문하지 않았던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2회 B형 7번 질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문제는 이런 문제, 선형돼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우선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공받은 모범 답안에는 풀이가 사진과 같이 나와 있는데 요 풀이는 이거예요. 요렇게 해서 제가 풀이를 드렸는데요. 표현 행렬 T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러니까 뭔가 선형 변환이 있는데 그 표현 행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범 답안이라고 제공하신 답안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대로만 쓰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나 의문이 드는데 다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도 이제 개선점이 있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계수 당시 fx에 대해서 x분의 6, 이제 x로 나누고 6을 곱한 거죠.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이건 x는 0에서 그 함수를 극한값으로 간주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다항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항식 벡터 공간 V, 그러니까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모아놓은 이런 벡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선형 변환 L을 방금 이제 그 정의한 요 연산하고 그다음 미분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 선형 변환의 고유 벡터 중에서 각 개수가 정수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도록 택한 것을 U1, U2, U3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x3 실행렬 M에 대해서 M이 이제 뭐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행렬 M의 그 행렬식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제 L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을 바라볼 때 가장 좀 편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선형 변환을 행렬로 바라보는 게 좀 편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형 변환 L을 표현하는 표현 행렬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벡터 공간이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런 벡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절을 하나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절을 다음과 같은 기절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기절 B를 순서가 있으니까요. 얘를 1도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요렇게, 기저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형 변환 L을 표현하는 이 표현 행렬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뭐, V1, V2, V3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V1, V2, V3.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V상에 있는 일반적인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이 V상에 있는 일반적인 벡터 V는 요거는 그 V의 이제 그 좌표들 뭐 우리가 뭐 X1 여기 이제 V를 썼으니까요. X1 V1 더하기 X2 V2 더하기 X3 V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건 뭐 다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이건 X1 더하기 X2X 더하기 X3X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V1, V2, V3. 요 행렬에다가 이 성분 벡터를 곱하는 거죠. 성분 벡터 x1, x2, x3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V의 성분 벡터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저 B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저 B를 강조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벡터도 벡터도 이렇게 그 열 벡터에다가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열 벡터나 벡터를 같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열 벡터는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 일반적인 벡터는 이제 추상 공간에 있는 벡터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L을 표현하는 표현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이제 L에다가 어떤 벡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연산을 하게 되죠. L에다가 어떤 벡터 V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L에 x1 v1 더하기 x2 v2 더하기 x3 v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방금 썼던 이런 노테이션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의 v1, L의 v2, L의 v3 여기에다가 x1, x2, x3를 가한 거, x1, x2, x3를 가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LV1도 마찬가지로 L에다가 우리가 자 LV1을 이렇게 보면은 얘도 벡터잖아요. 얘도 하나의 벡터니까 뭔가 V1, V2, V3에 여기에 어떤 그죠? 성분이 와야 되겠죠. 이 성분이 우리가 바로 찾는 그 L을 표현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L에 1, 1, L에 2, 1, L에 3, 1.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L, V2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V1, V2, V3. 여기에 L, 1, 2, L, 2, 2, L, 2, 3.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L, V3도 비슷하게 자, 이 부분 제가 생략할게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 얘는 V1, V2, V3에다가 천열이 여기서 오죠. 그죠? 천열이 여기서 오니까 L에 1, 1.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L에 1, 1, L에 2, 1, L에 3, 1. L에 1, 2, L에 2, 2, L에 2, 3. 그 다음에 L에 3, 2. 3, 2. 3, 2. 그 다음에 L에 1, 3, L에 2, 3, L에 3,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만큼이 뭐였어요? 요만큼이 얘예요. 그리고 나서 X1, X2, X3 즉 VB를 여기다 놓게 되는 거죠. 열 벡터 VB를 여기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벡터 V의 성분에다가 요 행렬을 곱했더니 무슨 성분이 나왔어요? L로 트랜스폼한 그 결과가 나죠.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행렬을 얻는 방법은 기저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다시 기저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분을 세로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표현 행렬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 연산을 해야 되는데요. L에 L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L1은 먼저 1을 미분하니까 0이죠. 그죠? 1 미분하니까 0이고요. 더하기 x분의 6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t dt 1 dt니까 그냥 6이네요. 그죠? 6. 근데 요걸 요대로 놓지 말고
이렇게 성분으로 한번 써보세요. 1x x제곱. 그리고 이 성분이 뭐예요?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만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6빵빵이에요. 6빵빵. 6빵빵. 그 다음에 LX를 보면요. X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X분의 6에다가 적분하면 뭐죠? X를 적분한 거예요. 2분의 X제곱이죠. 그죠? 2분의 X제곱.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은 1 더하기 3X가 되네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x x제곱에 1, 3,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L의 x제곱 보겠습니다. L x제곱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 미분하면은 2x고요. 그 다음에 x분의 6에다가 적분해주면은 3분의 x 세제곱이 되나요? 그죠? 그랬더니 2x 더하기 2x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1x x제곱에 0, 2,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행렬을 여러분들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표현행렬 L을 보면은 LP. 자, 표현행렬을 쓰는 방법은 얘네들을 그냥 요대로 가져오면 돼요. 요대로 1열, 2열, 3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6빵빵 그 다음에 1, 3빵 그 다음에 1, 2, 2 아니죠. 0,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뭘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수가 정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도록 택각수 U1, U2, U3라고 해제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뭘 풀어야 되겠어요? 고유값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상삼각 행렬이죠. 상삼각 행렬이니까 고유값이 6, 3, 2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고유치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람다 6일 때 6을 빼주게 되면은 0, 1, 0 그 다음에 0 6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3, 2 0, 0 6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풀어줘야 되죠. 그죠? 요거를 해서 0이 나오는 벡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랬더니 우리가 뭐예요? 요거는 이걸로 얘 없어지고 얘로 이거 없어지고 이거 1로 만들어주면 뭐예요?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이 0인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U1으로는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U1은 1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기 XYZ를 했을 때 0, 1, 0, 0, 0, 0, 0, 0, 1 여기다 XYZ 했을 때 0, 0, 0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이 뭐예요? Y는 0이죠. 밑에 방정식이 G는 0이에요. 남는 거 X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고유 벡터가 성분이 X, 0, 0 이렇게 생긴 고유 벡터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뭘 찾으래? 각 개수의 정수 최고차 개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최소의 양의 정수 되는 거 1. 그죠? 자, 그 다음에 3을 빼면요. 3, 1, 0, 0, 0, 2, 0, 0, 마이너스 1. 빵, 빵, 빵. 요 시스템을 풀어주면요. 요 우리 선역에서 처음 할 때 이 행렬을 뭐라 그랬죠? 부침행렬이라고 했죠. 부침행렬. 그래서 부침행렬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그냥 여기 없어지고 요거 1. 그죠? 그래서 G는 0이고요. 세 번째 성분은 0이고 3x 더하기 y. 그래서 요거를 내가 xyz라고 하면 성분 xyz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수가 되려면 x1
그죠? x1, y는 마이너스 3. 근데 최고점 계수가 양수가 되게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u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x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u3는요. u3는 U3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U3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2를 빼줘야 되니까 2 빼면 4, 1, 0에다가 0, 1, 2에다가 0, 0, 0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y는 마이너스 4x 하지만 중간에 1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봅시다. y는 마이너스 4x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g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x에다 1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x 1일 때 y는 마이너스 4고요. y 마이너스 4니까 g는 2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어떤 성분을 가지는 1, 마이너스 4, 2 이런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문제는 저런 이상한 표현, 저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주고서는 저 행렬 M의 행렬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저거는 뭘까요? 지금 하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방정식 뜻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의의 벡터 V는 뭐였어요? V는 V1, V2, V3의 V. 요거는 X1, X2, X3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자, 요거를 내가 넣어주면은 LV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LV를 계산해주면은 요게 V1, V2, V3의 L의 표현 행렬에다가 뭐였어요? V.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자,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M이라는 이상한 게 와 있어요. 자, 저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L에다가 내가 V1, V2, V3의 V를 계산해 주면 그러면 자, 제가 요거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V, 자, 요 성분, 요거를 우리가 X1, X2, X3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V1, X1 더하기 V2, X2 더하기 V3, X3인데요.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LV1, X1 더하기 LV2, X2 더하기 LV3, X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시그마 i는 저기 지금 표현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게 저기 J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J는 1에서 3까지 L에 X에 J-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J X가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식을 그대로 풀어서 적어주면 이게 시그마 I, J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M의 I, J의 UI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시그마 I 있으니까 그 다음에 XJ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서 써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U1, U2, U3 이거 숫자 아니에요. 벡터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M이라는 행렬을 가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V 이렇게 가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벡터하고 요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 U들은 지금 V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U1, U2, U3를 보면 U1, U2, U3가 V에 대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 있죠.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U1은 V에다가 V1, V2, V3에다가 뭐예요? 1빵빵. 요게 U1이 되는 거죠. 요거랑 계산해서. 그 다음에 U2는 어떻게 돼요? U2는 마이너스 1, 3, 0고요. U3는 1, 마이너스 4, 2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 우리가 C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V1, V2, V3의 C 행렬이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을,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그렇죠. 대입을 할 수 있죠. 이게 V1, V2, V3에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게 U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미의 V에 대해서 V1, V2, V3에 L의 V가 요게 U1, U2, U3의 M의 V였잖아요. 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U 대신에 저걸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V1, V2, V3에 자, U가 뭐였냐면은 C 그렇죠? V에다 C 곱한 게 U였죠. 여기다가 M에 V 한 개, 결국 요거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가 모든 V에 대해서 일치하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L이 CM 따라서 뭐냐면 M이 C 인버스의 L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M은 C 인버스는 뭐예요? C의 행렬식의 역수죠. C의 행렬식은 6입니다. L의 행렬식은 66, 36이죠. 그래서 이게 36 나누기 6 해서 지금 상태로는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U1, U2, U3 지금 순서를 안 줬잖아요. 그쵸? U1, U2, U3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U2, U1, U3를 1, 2, 3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은 답이 하나로 나올 텐데 이거 뭐 6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기저 요구에 대해서 행렬을 어떻게 구한다 했죠? 아까 각각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세로로 읽으면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고유값은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상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풀이를 쓸 수 있는 칸이 4칸이죠. 네 줄이죠, 4줄. 4줄의 답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의 고유값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할까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고유 벡터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벡터 V에 대해서 이제 그 L의 표현 행렬과 그 M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막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적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이 뭐고 C가 뭔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점을 둬서 답안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질문에 좀 더 답을 해보면요.
정말 이대로만 쓰면 점수를 제가 제공하는 모범 답안은 제가 일단 생각을 했을 때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임용 출제에 관여를 한 적은 없지만, 국가고시에 관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채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실수냐 아니면 의도한 거냐, 그건 이제 다른 거죠. 이거는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의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모범 답안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모범 답안에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답안을 봐도 이유를 근데 답안을 봐서 이유를 잘 모른다 해서 그게 모범 답안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해설이라는 거는 모의고사 풀이죠. 모의고사 풀이라는 거는 해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별도로 해설 쪽에 좀 그러니까 풀이는 풀이대로 하는데 이제 해설 쪽에 좀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허용하는 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이 게시판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제가 그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형 변환과 기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